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상당히 좀 컸었던 가운데 그래도 오늘 장은 큰 등락 없이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살펴드렸듯이 이제 60달러 선 아래에서 좀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는 크루드 오일 비축량이 발표됐다고 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역시나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또 이제 유가가 많은 변동을 보였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관리청이죠. 에서 크루드오일 비축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1월 3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은 36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터라 시장 예상보다 무려 480만 배럴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력 보복 대신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5% 이상 치솟았던 유가가 급격히 다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60달러 이하로 떨어졌었는데요. 특이했던 점은 이런 하락 이후 이제 크루드오일 비축량이 늘어났다는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유가가 다시 반등했다가 물론 지금은 하락했습니다만 반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브 텍사스 유 반등하면서 60달러 선을 넘었다가 다시 58달러 선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정세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제 제가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를 폐쇄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주요국의 원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또 물론 주된 주제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전세 전반에 대한 평가였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어제부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물론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요.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닌 만큼 여전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문제 계속해서 뉴스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이제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겠다. 미국 역시나 같은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외신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란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또 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신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게 계획한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과의 전면전을 끌어가기엔 이란이 경제적으로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이란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적 압박이 이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과거 미국의 제재에 이란 정부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 GDP가 7% 이상 하락했는데요. 2015년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하니 바로 그 다음에 다시 GDP가 12% 이상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 제재에 큰 영향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2년 전인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핵 협정을 탈퇴하면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때 GDP가 4% 이상 하락했고 또 작년인 2019년도 9.4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이 되면서 실상 현재 이란 정부는 큰 재정 적자로 미국과 전쟁을 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경제적 압박도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해서 물가 상승률이 52%에 달했는데요. 절대 빈곤율도 11.6% 수준이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전으로 가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 암살된 거셈 솔레이마니를 추종하는 세력의 규모와 추종도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서 경제적 여건과는 또 상관없이 보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이제 또 이란에서 추락했던 우크라이나 이제 비행기 사고, 사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소식이 일어나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전망들이 나왔던 가운데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와서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좀 보도해 주시죠. 네, 이 사고에 대해서 물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네. 해당 여객기가 보잉 737 맥스의 이존 기종으로 201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이제 동체 균열이 발견된 보잉 737 NG 계열의 항공기긴 했는데요. 거기다가 737 맥스 기종이 기기 결함으로 두 차례나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터라 테러 가능성보다는 기기 결함 쪽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여객기 추락 사고가 기기결함이 아닐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객기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으로 보인다는 NBC의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스파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에 따르면 이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된 이미지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객기가 이란이 위험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면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고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기기결함이 아니라 이란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산업항공 유명 블로거죠. 이제 리함 뉴스 스콧의 해밀턴은 737-800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운항 중에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라면서 737 맥스 기종과 연관을 지을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란 측에서 이런 트럼프와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만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관련 발언과 또 연준 위원들의 통화 정책 관련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하나씩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2020년 향후 경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와 그리고 연준 위원장들도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발언부터 보시면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2단계 협상에 대한 의사를 밝혔는데요. 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2단계 마무리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대선 이후로 미루면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 협상단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이후 바로 이어서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협상을 마치는 데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도 미국의 경제가 낙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올해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출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통화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으며 지속해서 경제 성장과 강한 고용 시장, 그리고 연준의 목표인 물가 상승률 2%를 이룰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예상된 전망과 일치한다면 통화 정책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이 생각하는 지표 수준은 고용 면에선 완전 고용, 실업률은 4%선, 그리고 물가는 2%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민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